물은 3번 보겠습니다. 물은 3번은 이제, 그러니까 물은 2번은 그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건데, 물은 3번은 이제 증자하는 경우입니다. 증자하는 경우. 그래서 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말에 이제 그 민국의 순자산은 12311 000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음 3번에서는 증자하는 겁니다. 500주를 증자했는데, 500주를 증자했고, 주당 1,300원입니다. 주당 300원이라서 이제 65만원이 그 추가로 이제 증자된 순자산이고, 그 증자 후에는 민국 같은 거는 1881이 됩니다. 1881이 되고, 그래서 증자 후 지분은 제가 이제 미리 구했는데 1881에 60%니까 12180이고, 증자 전에는 아까 1231에서 50%니까 6으로 했던 거고, 변동 지분이 513100이 됩니다. 513100인데 우리가 이제 그 400주를 주당 1,300원에 샀으니까 주식 취득에는 52만원이고 차액은 6,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 비집의 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업로드한 자료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4번 같은 거는 이제 자기 주식을 167주를 이제 주당 1,300원 17000에 이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금액에다가 이제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 취득하니까 자기 주식이 이제 우리 그 117 자기 주식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차감해 주잖아요. 자기 주식 차감해 주면 그다음에 보면은 자기주식 167조 주당 취득하여 된 지분율이 60% 상환. 2001년 중에 물론 이 대신 자기주식 기초가 1231이었는데 그 자기주식을 127 1231 빼기 127 1204고, 그래서 지분율이 60% 올라간 거예요. 지분율이 60% 올라가서 그 우리는 지분율 똑같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경 후 자산 순자산에다 60%, 그다음에 변경 전에다가 50%해서 이제, 그리고 이번에 자기 주식은 우리 이제 대안 입장에서는 뭐 취득한 금액이 없잖아요. 취득한 거 없기 때문에 변동 금액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결작용이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 비집의 지분은 마찬가지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물론 1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실현까지 다 포함한 내부거래 제거된 순자산 갖고 우리가 구한다. 요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걸로 자꾸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좀 그런 고민이 없으셨는데, 예전에 이제 IFRS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 할 때는 실무에서는 이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보호된 순자산에서 그 우리가 순자산 변동도 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근 IFRS에서 기준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명확히 되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제거된 후에 우리가 순자산 변동, 지분 변동을 구해서 그 우리가 이제 투자 차액, 변동 차액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은 그 종속하고 지배만 보통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대안이 있고 1월 2일에 민국의 보통주 60% 취득한 거예요. 민국 60% 취득하고, 또 동일자에 안세의 보통주 10% 안세. 안세의 동일자에 10% 취득했고, 그 다음에 민국도 2001년 만세 보통주 60%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종속회사가 3개인 거예요. 3개. 60%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했다.
시대길 당시 민국과 만세의 자본은 다음과 같으면 자산과 부채의 공정 가치는 일치하였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민국과 만세는 별도 재무 단기 순이익은 17,000원, 여기 이제 17,000원 있고 5,000원 있는 거죠. 기타 배당비 기타 자본은 변동 없다. 다른과 민국 별도 재무제표 투자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대안 작성하는 2001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은 얼마인가? 그렇죠. 비지배 지분은 이제 민국 여기 이제 만세한테도 비지배 지분이 있는 거고, 이제 민국한테도 이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만세는 우리가 이제 그 비지배가 만세는 여기 60%, 10%니까 30%잖아요. 비지배가 직접 비지배가 30%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산이 이제 8만 원에다가 이제 5,000원 늘었으니까 그 85,000원 만세는 85,000원에다가 30%. 그러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네요. 그다음 이제 비지배 집은 이제 민국은 150, 100에서 우리가 이제 150, 100, 17이 있어서 267입니다. 267 먼저 민국 자체는 267. 민국 자체 267에다가 40%로 곱한 거죠. 40%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민국은 우리가 얘를 이제 지분법 평가를 하니까 얘만큼 땡겨가는 거예요. 5,000원에 60%만큼, 5,000원에 60%만큼 간접 지분 5,000원에 60%만큼 이렇게 60%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40%만큼 비지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30%만큼은 바로 얘한테 가고, 그 다음에 60%, 4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108. 그래서 오늘 133,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온다. 2018년도는 연결이 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뭐 쉽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17년도 꼭 보겠습니다. 17년도. 예전에는 연결이 IFRS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지분율 변동이 좀 1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1차에서. 예전에는 주로 최초 결합하고 미션에 대한 조정을 주로 물어봤으면, 요즘 문제 보면 이제 지분율 변동도 1차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1번 보시면 대한 문제만 보면 이거는 스택 갖고 비지배 지분, 또 비지배 지분 물어봤죠. 비지배 지분. 실제로 실무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제 지배하고 종속 해서 하나니까 실제 비지배 지분 구하기 쉬운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단계가 많습니다. A, B, C, D. 여기까지 자회사, 손주회사, 증손, 고손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지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분할되고, 그래서 실제로 비지배 지분을 관리하기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지배 지분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실제로 수험생 목적이니까 이게 산식으로 구하는 거지, 실제 실무에서는 많은 종속회사 60개, 100개 하는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 2001년에 의결권자 보통 주식을 70%를 21만원 취득해서 지배를 획득했고, 민국의 자본은 20만원, 10만원이고 공정가치 일치했다. 원가법으로 회계 쳐낸다. 그다음에 비지배 지분은 비례적으로 결정한다. 2002년이죠. 2002년 1월 1일에 대한 민국의 보통주 주식
10%를 3원에 추가로 취득했다. 2001년과 2002년 민국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2만원, 3원이며 동기한 이익처분 없었다. 이제 이거는 문제를 심플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제 내부 거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 얼마입니까? 취득했을 때 10에서 이제 순자산이 30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 당기순이익은 2만원. 그 다음에 2002년은 4만원. 기말에는 360 된 겁니다. 360 됐고, 빚집의 집은 물어봤잖아요. 빚집의 집은 물어봤는데, 그 2002년도 말에는 30%에서 몇 주를 민국이 샀으니까 20%입니다. 20%. 그래서 720. 잠깐만요. 정답이 720인데 이게 좀 오타 났습니다. 오타. 7만원이 아니고 720입니다. 720. 실제 그러니까 기말 우리가 그 기초에 30이고 2001년도에 2만원, 2002년도에 4만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말에 2002년 기말에 36만원이었고 여기 비지배가 20%이기 때문에 72,000원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업로드한 거 제가 보니까 지금 업로드한 거는 5번으로 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요 지금 PPT 장소에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네, 지금 2015년 문제는 이제 외화재무제표 환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화재무제표 환산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그 어렵고 기준서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원칙은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바꿀 때 그 BS 계정은 자산부채는 기말환율, 그 다음에 그 자본은 발생 환율, 역사적 환율, 거래일자 환율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는 거래일자 환율. 손익계산서는 거래일자 환율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무상으로 거래일자 환율을 우리가 이제 환산하기 어렵잖아요. 그 어떤 회사 자료를 손익자를 다 일자별로 다 받아야 되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기간 평균 환율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말밖에 없고 실제 실무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회계학 교과서라든지 수험서에는 1년 회사만 나옵니다. 1년. 분기는 안 나와요. 분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1년 평균 환율을 쓰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1Q, 2Q, 3Q 분기별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이때 이제 기간 환율, 분기별 환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누적 평균 환율이 있습니다. 누적 평균 환율인데 우리 세무상에서는 우리 세무도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보고 하니까 1년 누적 평균 환율을 씁니다. 1년 누적 평균 환율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1Q에는 만약에 $10가 매출이 됐는데 2Q에는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으면 실제 분기별 환율을 적용하면 이때는 이제 매출이 0인데 우리가 누적 평균 환율을 하다 보면 이 $10에 대해서 누적 평균 환율을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가 나타나서 2Q에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로 인한 매출 변동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리손익하고 이제 회사들마다 다른데 세무나 뭐 이런 좀 보고할 때는 대부분 다 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중시하는 회사들은 누적 평균 환율로 쓰는 거고
실제로 이제 관리품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인식하면 안 되니까 관리 성과를 이제 그 사업부를 평가할 때는 그 실제 발생한 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분기별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실현 할 때는 우리가 미실현 할 때는 보시면 미실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손익 계정하고 BS 계정 같이 나옵니다. 재고 자산만 해도 미실현 하면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 재고 자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재고 자산을 우리가 받을 때는 기말 환율로 이제 환산하게 되고 처음에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누적 평균으로 이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거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환산 차이가 매출원가하고 여기는 평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기말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차대가 차이 나서 회사채가 나오게 됩니다. 해외사업 환산차대 회사차가 나오게 되고 일찍 매출원가 위주로 해서 매출원가에 평균 환율을 쓰면은 안 나오게 되고 재고자산 위주로 해서 기말 환율을 쓰게 되면 또 안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서도 명확히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이제 기준 환율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환산하라는 게 주고 근데 또 하나는 2015년도도 이제 그 문제 내신 분이 욕심 많이 냈는데 잉여금 쪽이 있습니다. 이익여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10달러가 있습니다. 10달러 예를 들면 10달러가 있었는데 10달러가 처음엔 환율이 이제 그 우리가 1,000원이었어. 1,000원이면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보고를 하죠. 10,000원을 보고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모두 10달러를 배당했습니다. 배당했을 때는 그럼 이익여금을 우리가 얼마로 잡아줘야 되냐 할 때 잉여금을 얼마로 해줘야 됩니까? 배당을 다 했으니까 없잖아요. 실제로 장부상 배당 후에는 이익여금이 없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됩니다. 이익여금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배당할 때는 잉여금에 대한 환산은 발생 당시에 환율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우리 그 세법에서 말하는 투자주식 우리가 매각할 때 가중평균법 쓰잖아. 매각할 때 그래서 가중평균법으로 써서 1,000원을 그대로 해서 10,000원을 없애줘야지만 0이 나오면 그래서 매각할 때는 매각 비율만큼 이 배당 비율만큼 그 우리 잉여금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이렇게 해야지 잉여금이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실제 이제 배당금에 대한 환산에 대해서는 그 배당금 지급일자 환산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일자는 누구 기준이냐면 이제 배당금 수익 하는 회사 기준인 거고 배당금 주는 회사의 환산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환산은 그 쉬운 게 아니고 그 기준은 제가 좀 말씀드렸고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기준서에 명확히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자 의도가 줄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대로 좀 기준하고 비합리적이더라도 출제자 의도대로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주어졌습니다. 내부거래 제거 시는 내부거래 발생 시 환율을 써라. 배당금 관련해서는 배당금 지급 시 환율로 쓰라. 그다음에 공정가치 차이 조정의 후속 회계조일 때는 해당 자산의 최초 취득 시 환율로 쓰라. 이것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공정가치 차이 조정의 취득 시 환율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 당시에 환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서에는 손익 계정은 뭐 거래일 환율, 그다음에 BS 계정은 기말한 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 환율을 쓰진 않습니다. 기타 단기 손익 환율은 평균 환율을 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은 이제 출제자 의도대로 그대로 해주셔야지 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문제 1번 보면 그 연결 재무제표를 지금 문제에는 이제 그 국내법이나 해외법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국내법이나 해외법인의
그 한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을 네가 한번 해봐라. 영어권 같은 경우는 해외법인 한산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말 환율로 관리를 해서 매번 우리가 이제 한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영업 그 재고자산 영어권 회사차 비집의 지분 4번은 이제 그 우리 매출원가 5번은 손익 단기손익 지배와 비지배 크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잠깐만요. 2002년도 보면 2002년도 보시면 이제 공통자를 토대로 물으면 답하시오. 12월 말 결산범위고 P사는 KRW 지배입니다. 2001년 1월 1일에 30만 불을 사입해서 S사의 지분은 80% 취득했다. B집의 지분은 비례하게 결정한다. 취득 당시 S사는 30만 불이다 하는 거고. 영어권이 있겠죠. 아까 영어권 문제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권을 구하면 영어권은 우리가 이제 31달러를 줬고 순자산은 30 해서 80% 240이고 310이니까 7만 불 7만 불입니다. 7만 불 7만 불이 영어권입니다. 영어권이고 네, 공정가치하고 잔고금액 차이가 있네요. 공정가치와 잔고가치 5만 불이 있고 그 2002년 기중에 전액 외부에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문제에 주어진 거 보면 이제 그 공정가치 부분 공정가치 일자 2001년도 환율 적용하라는 거고 5만 불이 있었고 5만 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4만원, 7만 5천원, 3만원, 4만원 두 개 다 있었네요. 그래서 2001년도는 아까 문제에서 이제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시점 환율을 따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070원, 1000원 이렇게 주어졌고 아직까지는 내부 거래는 없고 이제 최초에 우리가 했던 그 공정가치 차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만 내오겠습니다. 배당금 있고 다음은 희산표에 주어졌습니다. 희산표를 주어서 이거는 이제 그 한산 해봐라 2002년 10월 30일에 희산표가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로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아까 주어진 대로 평균 환율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인 거고. 그래서 P사의 차입금 전액은 X사치는 외외 차입금 외환산 손실은 전액 외환금 한산과정 발생했다. 적용은 다음 것 같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요거를 이제 한산을 해야 됩니다. 한산을. 그래서 재고자산부터 하나씩 하면 일단 96000 우리가 집에
공고 그다음에 종속. 종속은 이제 기중에 전액 외부 판매됐기 때문에 이제 다 해도 된 거예요. 해도 된 거고. 우리가 2002년도 말에는 1,200원. 재고사는 9만 달러에 1,200원. (108) 108 최후 216이네. 216 정점 216 16100이고 2002년에 피사 예금이 말하기 금액을 구하시오. 재고자산은 지금 좀 못하겠죠. 일단 공고 재고자산 보시면 이제 시세 당시 공정가치 잔부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이 하루공고 2002년도 기준 전에 외부에 판매했거든요. 외부에 판매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실제 이 재고자산에는 이 9만 원에는 외부에 다 이제 판매됐기 때문에 아까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거에 이제 5,000불 5,000불이 다 이제 그 기중에 다 나갔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지금 답안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안이 지금 실제로 재고자산이 9만 원에 1,200원을 곱해야 되고 지배가 216000 이거 두 개 합치면 324 324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여기 324인데 이거 좀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고 제가 이거는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권이 약간 7만 불이었는데 7만 불이었고 이 순자산이 300이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놓친 게 이제 재고자산에 이제 공정가치 5,00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300이 아니고 305000이고 거의 80% 그래서 이게 6만 불이고 6만 불이고 12년도의 말은 1,200원
205 거의 0.8 66,000불이고 여기다 1,200원 환율 792 200. 영어권은 영어권은 792000이 나옵니다.